자, 일단 댓글이 15만 개가 달렸습니다. 요 한 사이트에서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댓글이 15만 개 정도 달릴 정도면 몇백만 명은 봤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거는 한 사이트에서만 이렇게 본 거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다 이런 거 댓글 합치면 내가 봤을 때 이 중국에서 이 정도까지 지금 랭킹 1위를 할 정도면 중국에서 몇 천만 명은 보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봐봐, 중국에 14억 인구가 있다고 쳐. 근데 지금 중국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가 참교육이야. 랭킹 뭐 드라마 사이트 랭킹 다 탑에 있어. 그리고 한 사이트에서만 댓글이 15만 개가 달려요. 다른 사이트에서는 얼마나 달렸을까? 뭐 보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총 합쳐가지고 댓글이 100만 개가 달렸다 치자. 100만 개 달린 댓글이 그럼 100만 명만 본 거예요? 아니잖아. 한국에서도 막 이렇게 영화 관람객 수 막 100만, 200만,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 넘었다. 그렇다고 댓글이 1000만 개가 달리진 않잖아. 100만 개까지도 안 달려. 뭐 몇십만 개 정도? 하지만 영화 실제로 본 사람은 1000만 명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렇게 이 한 사이트에만 댓글이 15만 개고 다른 사이트 합쳐가지고 그건 뭐 몇십만 개가 됐든 뭐 100만 개가 됐든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본 사람은 1000만 단위로 카운트하는 게 난 맞다고 봐요. 그냥 저의 추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댓글들을 달았나, 좋아요가 많은 댓글들 위주로 가져와 봤어요.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들은 작품의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대리만족과 분노 해소를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다 드라마다. 이건 지금 전 세계 반응이 그래요. 사이다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댓글들이 현실이 이미 충분히 엉망인데 드라마에서라도 시원하게 해결하면 안 되니? 어떤 선생님은 이런 댓글을 답니다. 하루 종일 수업하고 나서 이 드라마 한 편 보면 정말 편안해진다. 이런 댓글들의 좋아요도 많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장인은 이런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법이나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이폭 제폭 서사에 빠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폭 제폭, 이바오 찔바오. 그러니까 폭력은 폭력으로 다스린다. 이런 서사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겠냐?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중국 댓글들에서 제일 빠질 수 없는 단어가 한 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슈앙쥐라는 거예요. 슈앙쥐. 핵심 단어가 슈앙쥐입니다. 슈앙쥐. 중국말로 슈앙쥐. 이게 뭐냐? 슈앙, 시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슈앙, 어우 통쾌, 시원해. 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시원한 드라마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뭐다? 사이다 드라마다. 이런 뜻이에요. 슈앙쥐.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청자들은 이 작품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즉각 처벌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통쾌함을 느꼈을 거예요. 어떤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달렸는데 이런 거죠. 화나게 만드는 부분은 현실적이고 통쾌하게 해결되는 부분은 공상과학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중국 교사들의 반응이 아주 절박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나가가지고 그 교육자들이 많은 댓글과 평론 이런 거 단계 또 화제가 됐었죠, 그죠?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는데 중국 교사들의 반응이 굉장히 절박합니다. 어떻게 절박하느냐? 한 중국인 교사는 실제로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자신이 학생에게 멱살을 잡히고 머리채를 잡히고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가족 욕설과 허위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는 선생님한테 얼굴에 연기를 내뿜었으며 학부모에게 알리면 오히려 자신의 아이만 찍어서 괴롭힌다라는 항의를 받았다고도 했죠. 이런 댓글에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립니다. 공감, 띵.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다는 것부터가 그만큼 많은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또 다른 교사들은 이런 댓글도 달았습니다. 교직자들이 붕괴 직전에 꾸는 마지막 환상 같다. 야, 중국도 개판인가 보다. 중국도 요즘 많이 변했다고 듣긴 들었어요. 교사인 내가 보니 막혔던 가슴이 확 뚫린다. 이런 사람도 있고, 교권국이 정말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즉 중국 시청자들이 이 작품에 몰입한 이유, 특히 선생님들이 몰입하는 이유는 교육 현실만을 다뤘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교사들도 학생 통제, 학부모 민원, 교권 약화 문제를 자신의 현실과 겹쳐서 본 것이죠.
이 반응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비슷한 동아시아 교육 스트레스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비슷한 게 많아, 실제로. 야, 근데 중국은 심하면 심했지 한국보다 약하진 않을 것 같아. 중국의 그런 그 벼락 부자들, 졸부들, 진짜 못 배운 새끼들 진짜 많거든. 걔네들이 애들 감싸고 다니면서 막 선생들 공격하는 거 생각하면 와, 그 답도 없어. 대륙남님 학생 때는 중국도 한국처럼 선생님이 존경이 있었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중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게 1993년부터 2008년까지예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중국 학교도 있었고 국제 학교도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교권의 파워는 절대적이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심지어 베이징이었어. 체벌 있었습니다. 체벌 있었고 선생님은 항상 하늘이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찍소리 못합니다. 한 반에 60명, 7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 60명, 70명 학생들이 선생님 한 명을 무서워했어요. 애들이니까 수업 시간에 떠들고 막 장난칠 수 있지. 선생님 고함 한마디면 찍소리 못했어요. 대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선생님들도 뭐 제가 좋은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도 꽤 훌륭했어. 정말 선생님들도 선생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했던 기억을 해요. 정말 진심으로 학생들한테 다가오고 진심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어.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되게 많이 쳐맞는 친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 쳐맞는 데는 다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뭐 물론 그 집안이 엄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근데 애가 하도 쳐맞으니까 집에 가기 무서워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데려다 준 적도 있어. 데려다 주고 학부모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 교육은 내가 시킬 테니까 집에서 너무 때리지 마라, 이런 얘기들. 요즘 그거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요즘은 그게 드라마 같은 일이 됐잖아요. 옛날에 선생님들은 그랬어. 그때는 정말 선생님들은 진짜 교육을 했었고, 물론 예외는 좀 있었지. 학부형들도 학교를 전적으로 믿었고 선생님들을 믿었고.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뭡니까? 선생님이 거의 그냥 서비스직이야. 내가 학비 내고 이렇게 애 보내놨으면 이런 요구는 네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선생님 요즘 이런 느낌이잖아. 서비스직이야, 서비스직. 근데 요즘 중국도 교권이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전 이제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중국 온라인에서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댓글들, 이런 공감순을 보면, 야, 중국 교권도 무너질 대로 많이 무너졌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댓글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좋아요가 달리고, 자, 근데 여기까지 댓글은 좀 다 비슷해. 한국도 사이다다. 교권 무너졌는데,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사이다. 이런 느낌의 댓글들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이다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많아. 근데 이제 다음 댓글은, 요거는 진짜 중국이라서 나올 수 있는 댓글들이야. 어떤 댓글이 나왔냐? 나 생각도 못 했는데, 야, 한국은 이런 소재라도 찍는다. 거기에 좋아요가 미친 듯이 붙어 있어요. 야, 한국은 적어도 이런 주제를 찍을 수 있고 이렇게 큰 반항을 일으켜 사회적 성찰을 끌어낼 수라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참교육이라는 이 드라마 때문에 정말 많은 반향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사회적 반응이 많이 왔고, 많은 곳에서 주목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토론을 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감도 가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잖아. 사회적으로 뭔가 이 부음을 일으켰잖아요. 이 자체를 부러워하는 거야. 왜? 중국은 이런 소재 못 찍거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야, 우리는 학교 폭력조차 제대로 찍지 못하는데 한국은 교사, 학생, 학부모 이런 여러 공경을 다 다루고 있잖아. 이걸 부러워해요. 중국 이런 거 못 다뤄요. 심의 통과 안 돼요. 이런 한국을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진짜 많았어요. 와, 한국은 정말 이런 작품을 과감하게 찍는다, 이런 댓글도 있고, 중국 드라마 업계는 제발 정신 차려라. 사극 좀 그만 찍고 과도한 보정 필터 그만 좀 써라. 여러분들, 지금 중국 드라마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중국 드라마는 돈을 존나게 쳐발라요. 존나게 쳐발라가지고 중국의 그런 구庄시, 고장 드라마, 그러니까 고대 복장 드라마, 옛날 그냥 중국이 잘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위주로 찍으면서 남자 여자 주인공을 과도한 필터로 굉장히 막 진짜 아름답고 잘생기게끔 막 미소년 미녀로 막 만들어 놔. 그러면서 화면을 과대하게 막 예쁘게 막 샬랄라하게 포장하려 그래. 하지만 내용을 보면 딱히 뭐 없어. 그냥 그런 얘기야. 별 신선함도 없어. 그게 지금 중국 드라마 문제야. 여러분들, 중국 드라마 한 개 봐봐. 1화 보고 2화까지 보면 진짜 많이 본 거야. 그럼 못 봐. 물론 중국도
아주 가끔 가다가 괜찮은 드라마는 영화가 한 개 나와요. 정말 가끔 가다가. 근데 그게 중국에서 나오는 영화 드라마 다 합쳐가지고 한 1% 되려나?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자유로운 소재 선정과 정말 현실에 빗대어서 작가와 감독들이 상상을 펼치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컨텐츠 산업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중국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 중국에서 이런 거 찍는 거? 야, 더 글로리 중국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자들 이런 것들 중국 정부가 어떻게 막 부정부패해가지고 막 정치 사극들 막 이런 거 있잖아. 정치 드라마 이런 거 중국이 그거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찍어. 찍어도 못 찍어요. 찬양. 한국은 부정부패를 까발리면서 위로 막 털다 보니까 저 위에 무슨 뭐 장관까지 나오고 대통령까지 나오고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찍을 수 있잖아. 중국은 찬양. 중국 어떤 주석의 인민들을 위한 희생.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발휘하는 지혜. 인민들을 아끼는 넓은 마음. 이런 거밖에 못 찍어. 야, 그 누가 보니 그거?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에서 소재 풀잖아? 제약 이런 거 풀잖아요? 중국에서 진짜 각 잡고 중국 공산당 내부 뭐 이런 내부자들, 중국판 뭐 비밀의 숲, 와 이런 거 찍기 시작하잖아. 그때 이제 중국 영화가 재밌어질 겁니다. 그제서야말로 중국의 영화 드라마가 진짜 재밌어질 거야. 왜? 소재는 무궁무진하거든. 중국이 제일 많아. 야, 그런 소재가 어딨어? 전 세계를 돌아봐도. 근데 못 찍어. 야, 옛날에 모택동이랑 등소평의 그런 신경전, 그리고 등소평이 위에 애들 제끼고 지가 1인자로 올라가는 그런 정치 드라마 이런 거 진짜 현실적으로 찍잖아? 난리 나지. 와, 그건 개재밌지. 와, 그건 나도 보겠다. 야, 내가 도둑씨 정한다. 야, 그건 내가 본다. 절대 못 찍어. 찬양밖에 못해. 베이징의 밤. 야, 베이징의 밤 미치지. 야, 1989년 천안문 사태, 베이징의 밤 미치지. 와, 씨. 야, 그거는 전 세계 흥행 1위야. 그거는 그냥 이미 보장이 돼 있어. 진짜 현실에 일어난 거 기반으로 그대로만 찍잖아? 전 세계 흥행 1위야. 베이징의 밤 미쳤다. 와, 야, 그거 한국에서 찍을 수 없나? 야, 한국에서 어디 그 영화 세트장 저쪽 큰 시골짜기에다가 천안문 한 개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그거 찍을 수 없나 그거? 그 대본 내가 써줄 수 있는데. 자료 많아. 야, 그런 거 영화 나오면 와, 그거 나오면 중국 애들 개거품 문다고요? 그거는 그 찍은 나라와 아마 전쟁할 걸.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옛날에 그 문화 대혁명 때의 그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 한 장면, 그 뭐 몇 분도 안 돼. 한 장면을 올렸는데 그 중국에서 난리 났잖아. 그 드라마 뭐지? 삼체. 삼체. 그렇지, 삼체. 삼체 안에 그 진짜 실제로 옛날에 중국 문화 대혁명 때의 그 일어났던 그 일이 몇 장면만 나와. 그 소재의 메인도 아니야. 그냥 오프닝 때 잠깐 나와. 그것 때문에 중국 난리 났었어요. 야, 중국 난리 났었어. 그것 때문에. 알죠, 그때. 중국은 그런 드라마는 비싸기야. 그건 중국 사람들 도둑 시청도 못했어. 비싸. 이런 댓글이 또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는 능력이 너무 부럽다. 이게 리얼 보이스야. 한국 영화가 지금 뭐 중국에서만 화제야? 전 세계적으로 화제야. 전 세계적으로 드라마, 영화 다 화제야. 왜? 한국이 진짜 그 소재를 만들어내잖아.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처음 봤을 때 쇼킹하지 않았어? 희한했잖아. 뭐 이런 생상을 다 했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기생충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그런 거를 표현한 드라마잖아요. 실제로 누가 뭐 어디 지하실에서 막 숨어서 살진 않잖아. 그걸 비유잖아. 그건 굉장히 큰 비유잖아. 근데 그렇게 찍어내잖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는 능력이 너무 부럽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 댓글에도 좋아요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 팩트야. 중국에 뭐 이런 라이브 플랫폼이 있잖아요. 뭐 빌리빌리라든지 뭐 또 뭐 있었지. 아무튼 중국도 라이브 플랫폼들이 많아. 유튜브도 요즘 뭐 컨텐츠 공개할 때 라이브로 공개하잖아요. 라이브로 공개할 때 동시 시청자 몇 명 있는지 찍히잖아. 중국의 한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영상업계의 종사자들이 이 참교육 같은 이런 드라마를, 참교육이라는 이 드라마를 사와가지고 중국에서 다른 데 불법적으로 풀지 말고 이런 빌리빌리 같은 라이브 플랫폼에서 라이브로 이걸 풀었을 때 동시 시청자 수 보잖아? 그러면 중국 영상업계가 눈물 흘릴 거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팩트.
중국에서 백날 컨텐츠 만들어 맞자 못 만들어내. 왜?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중국은 아주 거대한 시장과 내수 시장, 그 다음에 제작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드라마에서는 검열과 투자 위험 때문에 보통 뭐 사극 드라마, 판타지, 로맨스, 아이돌 중심 작품이 반복됩니다. 항상 반복돼. 소재가 거기서 거기야. 그냥 무한 반복이야.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요. 중국 시청자들은. 그 반면 한국은 학교 폭력, 교권, 마약, 뭐 정치 권력, 빈부격차,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들, 절대 못 다루는 것들을 우리 막 다루잖아. 그게 진짜 사회적인 문제고, 그런 소재가 나와야 실제 사람들이 공감을 받을 수 있는데, 중국 드라마는 맨날 그냥 뭐 하늘에 구름 뜯는 소리만 하고 있어. 누가 봐. 그 다음에 혹평들도 많습니다. 혹평을 한번 볼까? 근데 혹평은 이거 보니까 그냥 한국이랑 비슷해. 좀 진짜 그냥 드라마로 못 보고 좀 딴지 거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죠. 악평들을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가장 제일 많은 악평이 이거야. 여학생의 무고 서사가 여성 혐오적이다. 드라마잖아. 나 진짜.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여성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따져보면 남성 가해자들이 훨씬 더 크게 당해. 더 비참하게 끝나.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또 이거 여성 혐오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건 남녀 편가르기밖에 안 되지. 근데 중국도 그런 게 있습니다. 겁나 있어요. 진짜 있어요. 대표적인 댓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작가가 여고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다. 뭐 이런 거. 여성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집은 작품이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현실에는 남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훨씬 많은데 왜 굳이 여학생의 무고를 대표 사례처럼 드라마에 걸었냐. 근데 드라마가 꼭 많이 일어나는 범죄를 드라마로 그려야 된다라는 그 법은 없잖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런 거 여성들이 무고 때문에 이제 남자의 인생이 조져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들썩인 적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남녀 사이에서 이제 원나잇을 하러 갔는데 분명히 둘이 서로 좋아서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여자가 신고를 하면서 나 강간당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버려. 그럼 먼저 믿는 게 이제 보통 여성 말을 최우선으로 믿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들이 꽤 많았잖아요. 물론 뭐 지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국도 이게 여성의 목소리한테 먼저 귀를 기울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남녀가 결혼하고 이혼할 때 불리한 건 남자야.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불리해. 지금도 그런 일이 많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건이 워낙 옛날에 많았기 때문에 그게 워낙 이제 화제가 되면서 많은 변호사들과 이제 많은 그런 관련 부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루었어. 그거를 이렇게 억울하게 안 당하려면 뭐 이런 조치를 하고 저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증거를 남겨둬라 뭐 이런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적으로 한번 있었잖아. 아무튼 뭐 중국에서도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면서 근데 드라마잖아. 드라마는 그냥 소재를 가져온 건데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야지. 그리고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건 또 죽은 여성을 남성 서사의 연료로 사용했다. 이게 무슨 비판이냐면 남자 주인공의 죽은 연인 설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댓글은 이렇습니다. 죽은 여성이 남자 주인공과 장인 어른을 연결하고 두 남성의 정의감과 복수를 정당화하는 장치로만 소비됐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악평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악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죽은 여자를 두 남자의 유대와 성장에 이용했다. 여성 캐릭터의 죽음이 남자 주인공의 사업과 정의 구현을 추진하는 동력이다. 모든 활약과 명예는 남자들한테만 돌아간다. 진짜 왜 그러실까? 진짜 이건 좀.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도 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있어요. 심지어 페미 관련된 개그를 하는 여자 개그우먼이 옛날에 굉장히 떴었어. 걔가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올라와가지고 그냥 남자 까는 거야. 남자 까고 남편들 까고 남자들 무능하다고 조롱하고 이러면 그냥 밑에 여자들이 좋아해. 박수 겁나 쳐. 그것 때문에 겁나 떴던 애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건 좀 도가 심하다 싶어가지고 사회 매장을 시켜버렸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중국은 뭐 남성 인권, 뭐 여성 인권, 페미, 뭐 여혐 이런 거 문제가 다 있어. 사회적으로 다 있어.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크게 막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할 때가 있어. 하지만 최종 정리는 뭐다? 공산당이 정리해버려요.
야, 뭐 여성 혐오고 남성 혐오고 뭐 남녀 갈라치기 그만해, 씨발. 야, 니들 위에 공산당이 있어. 공산당에게 충성해. 공산당에게 충성하면 남성 혐오도 없고 여성 혐오도 없어, 이 새끼들아. 알았어? 그걸로 정리해버려. 아, 깔끔합니다. 아, 중국은 그거 한 개면 모든 게 다 정리돼. 종교 분쟁이 있단 거 바로 그냥 공산당 정리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가서 살고 싶으면 빨리 가서 살아. 대한민국에서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서 살라고. 그냥 아 씨발 진짜 뻘짓거리들 하지 말고 그냥. 아 또 여기서 또 더 얘기하면 또 이게 정치 얘기까지 넘어가니까 캄다운. 아 중국 좋아하면 중국 가서 살면 됩니다. 아 얼마든지 가서 살 방법 많아요. 가서 살면 돼요. 한국에 살면서 막 중국 찬양하면서 한국 까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그냥 중국 가서 살아. 얼마나 좋아. 그리고 중국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중국으로 귀화해. 중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중국에서 국적 나와요. 중국 사람으로 귀화해가지고 공산당원이 돼. 얼마나 좋아. 한국에서 그렇게 막 분노하면서 살 필요 없어. 꼴비기 싫게 말이야. 아 그리고 저번에 내가 그 컨텐츠 올렸잖아. 중국에 지금 진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수박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져가지고 지금 수박 한 통에 한국 돈으로 1,000원도 안 되게 판다. 거기에 누가 와 중국 부럽다. 중국은 수박을 1,000원에 먹을 수 있구나. 한국에서는 그 비싼 수박 돈 없어서 사 먹지도 못하는데. 그럼 중국 가 이 새끼야. 야 중국 수박이 1,000원이라고. 그럼 중국 애들도 월 평균 4,500씩 버니? 3,400 벌어? 한국처럼? 아 나 그 댓글 보고 씨발 아직도 내 방송 보는 애들 수준이 있단가 싶었어. 아우 진짜 그때 그걸 부러워하고 자빠져 있다 진짜. 아우 씨. 그러니까 중국 좋으면 중국 가면 되고 북한 좋으면 북한 가면 돼. 그냥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 내버려둬 제발.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 니들 선조들이 피눈물 흘리겠다. 씨. 그만하자. 자, 그 다음에 요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건데 교권국은 정의가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특권 기관이다. 요런 댓글이 있는데 작품 속의 교권 보호국이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권력과 폭력으로 작은 폭력을 찍어 누르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 특권을 더 큰 특권으로 억누르는 것이 왜 통쾌하지? 이런 댓글들도 있고, 이번에는 그 권력이 당신 편에 섰지만 다음번에 당신을 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국인적인 댓글이에요. 자 봐봐. 중국에 사는 사람이 공산당이 만약에 자기 편이라면 그 사람은 살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공산당이 그 권력이 나를 향하면 그 사람은 좆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인 입장에서는 이 권력 위에 이 권력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권력 위에 권력이 나를 위해서 일해줄 때는 그게 와 이거지만 권력 위에 권력이 그걸 나를 향하면 너 어떡할 거야?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걸 당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서움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니까.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정의는 감독받지 않는 권력에 의존할 수 없다. 얘 깊다 이거. 정의는 감독받지 않는 권력에 의존할 수 없다. 교권은 법 위에 군림하는 아주 기괴한 군정복합체다. 그러니까 중국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런 설정이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 중국은 이런 권력 남용에 대해서 당해온 게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런 권력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아 여러분들 지금 이런 댓글 보이죠? 뭐 그렇게까지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까지 깊이 댓글을 쓰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얘네들 한국을 까면서도 한국 사랑한다니까. 한국을 싫어하면 이렇게까지 깊이 분석을 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 얘네들 무슨 다른 나라 드라마에 관심도 없어. 근데 유독 한국 드라마, 한국에서 뭔가 화제가 됐다, 한국에서 뭐가 나왔다, 신작이 나왔다, 이렇게까지 보면서 비판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애정이라는 거야. 애정.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분석한 사람도 있어. 이 드라마는 중국의 인터넷 중독 치료 학교나 강압적 교육기관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은 실제로 그런 강압적 교육기관이 있죠. 좋은 의도를 내세운 무제한 권력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위험한지 지적하는 그런 댓글도 있어요. 이들은 작품이 법치와 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척하지만 실제 해결책은 주먹, 군인, 특권기관, 정치적 뒷배 이런 것 뿐이다 라고 비판을 해요. 왜 이런 걸 비판을 하느냐? 중국 인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야. 중국 인민들은 이런 특권층, 군인,
특정 권력, 특권 기관, 정치적 뒷배 이런 거를 중국 인민들은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 사람들도 많다 이거야.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표출을 못해. 표출하면 사회적 매장 당하니까. 자, 그리고 이런 평도 있어요. 학생을 때리는 장면에서 통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그 자체가 위험한 짓이다. 일부 시청자들은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을 통쾌하게 소비해도 되는 거냐? 미성년자 문제를 다룰 때 사이다라는 감정을 앞세우면 그건 위험하다. 문제 학생을 악마처럼 만든 뒤 때려도 되는 대상으로 설정을 했다. 이게 맞는 사회냐? 뭐 이런 댓글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몰입한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죠. 니들이 요즘 애들을 몰라서 그래. 니들이 요즘 애들한테 한번 당해보면 니들 생각 바뀔걸? 아무튼 오늘 이건 뭐야 이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중국의 현 사회적인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이거 타픽으로 2시간을 떠들었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재밌었어요?